지금부터 돈을 모아봐야 돼 하는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예측 마련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아끼는 게 사실 좋습니다. 100만 원 수익 더 내는 것보다 100만 원 안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모으면 일단 떨어질 가치는 없겠다. 그래서 재테크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수익이 아니라 소비를 통제하는 거야. 내가 돈을 안 써서 최대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싶다? 그럼 완전 불가능하지.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은 굴려봐야 10% 돼봐야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억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와, 주식 5,000p. 이게 되네요. 그러게. 많이 오르셨죠. 야, 엄청 올랐어. 하이닉스를 평단가에 얼마에 갖고 계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행복하다 진짜. 그런 거 보시면 조금 어때요? 미팅 하시다가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그 상담이 잘 안 돼도 행복하지. 그래서 매일 봐. 주식도 5,000p, 서울 집값도 뭐 전국 좀 다 뚫고 웬만한 것들은 1년 전에 제가 노량진 3구역을 매수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같이 가드렸는데 그때 P가 8, 9억, 지금 17억. 그리고 한남 2구역도 그때 당시 모 고객분이 군대 가기 전에 이걸 사고 가고 싶어 하셔갖고 제가 가족분들 다 모시고 미팅했었는데 그때 P 10억이었는데 지금 23억 정도예요. 와. 1년 사이에 그렇게 됐죠. 선배님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주식 좋아하지. 결과론적인 거잖아. 내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야 그때 내가 좀 더 샀으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그때 더 샀으면 내가 지금 얼마가 됐을까. 부동산 너 것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제 것도 오른 것들도 좀 있고 주식도 사실은 오르는 것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거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원래 좋았던 주식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좀 더 좋은 게 더 많이 오르지 않나. 저는 개인들 상담하다 보면 그냥 무주택자는 돈 모아서 집을 사세요 라고 많이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아주 심플해요. 돈 모아서 집 사세요. 근데 소득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절세할 수 있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종류가 많죠. 그다음 26년 6, 7월에 나온다는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시작한 국민펀드, 요것도 지금 뭐 많이 뉴스에서 나오니까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뭐야? 국민성장펀드가 5년 동안 정부랑 개인이 150조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돈을 각자 다 뭐 윈윈하자는 정책이겠죠. 과거에 이런 펀드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게 좋냐면 일단은 내가 펀드를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40%까지 해줘요. 이거 엄청 큰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펀드로 인한 수익이 난 것도 세금을 줄여주고 배당에 대한 세금도 9%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수익이 나야. 수익이 잘 날까? 뭐 개인 직장인들은 뭐 소액으로라도 해볼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뭐 나와봐야겠네. 네. 돈 받다! 그리고 요즘에 그 달러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원화 가치나 이런 게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데 넌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 달러는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달러? 네. 토스에 달러 계좌를 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의 평가를 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기준으로 한 5포인트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5% 할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환율 값은 뭐 거의 우리가 주식도 많이 오르고 김치, 떡볶이, 김밥 가격도 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2017년 최저임금 7달러, 2025년 최저임금 7달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환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지금도 7달러라는 거지? 네, 맞아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달러를 살 수 있는 금융 상품도 많고 저는 갖고 있어요. 뭐야? 회사에 달러 플랜인데 달러를 저축식으로 매달 살 수 있고 중간에 혹시나 잘못되면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 돈 찾아갈 때 확정으로 이자도 몇십 프로 주고 보험사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은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달러만 다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5,000피라 요즘에는 국내 주식이 좋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건 넌 어떻게 생각해? 미국 주식 저는 맹신합니다. 네, 저는 좋아요. 저는 미국 주식 좋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IRP와 연금저축펀드와 그다음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를 주면 우리 9%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져가죠. 근데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 가입자는 9% 다 부담하시는 거고 이게 사실 저는 미국의 401k 제도를 따라간 거라고 봐요. 우리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연기금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401k라는 연금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의 약 지금 7천에서 8천만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를 내면
고용주가 얼마, 나라에서 얼마 해서 합산해서 그게 연에 정해진 퍼센트로 401k라는 가입자들이 미국 주식을 계속 많이 사는 거죠. 그걸로 이제 S&P 500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장은 7천만 명이 물타기를 해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매년 산다. 네. 그걸 계속.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401k 연금제도 치시면 미국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이 뜨실 겁니다. 그 그래프 있는데 그거 보시면 큰 하락도 있지만 결국엔 우상향하더라.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이 또 이런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양도세 22%를 걷게 했잖아요.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줄여준다고 뭐 기사 봤던 것 같은데. 아, RIA라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난리였죠. 환율이 많이 오르는 거는 그 이창용 총재가 그 서학개미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1분기 안에서 100% 양도세 면제, 2분기에서 얼마, 3분기에서 얼마 퍼센트를 정해놓은 거죠. 그 안에 돌아가서 국장에서 주식을 하게 하면 양도할 때 세금 아끼게 해줄게.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사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국장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 많이 뭐 세금 내야 될 거 있으면 배우자 증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6억까지는 안 낼 수 있으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 안 하니까. 또 이제 미국 주식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걸 알고 세금을 22%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양도세 22%, 증권사 환전 수수료 1에서 1.5%, 나중에 배당이 많아지면 또 배당에 대한 소득도 올라가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직장인들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용고씨 나는 배당주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배당도 많이 받으면 소득이 합산돼서 세금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가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세 또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을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돈 받다!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서울에 아파트 사셔라. 그런 플랜으로 늘 고객들 상담을 드리죠.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버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대기업 샐러리다. 근데 돈이 지금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은 몇 년 동안 뭐 어느 정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너가 이렇게 계획해 주는 거야? 일단 그분이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현금에 따라 다르고 뭐 예를 들어 한 3억에서 5억 사이 있다. 정해주세요. 3억, 5억? 다 있어 그게? 5억 있다 치자. 대기업 부부가 맞벌이 결혼했는데 뭐 한 5억 정도 있다라고 치고 소득은 월 한 세후 1,000 정도? 둘이 합치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소비력에 따라서 4,500을 돈을 모을 텐데 저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죠. 미국 주식, ETF, S&P 500 가장 흔하잖아요. 그걸로 한 6, 7억 정도 더 모아서 지금은 15억 미만은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걸 추천하죠. 무조건. 그러면 500 모으면 1년에 6천이고 6천. 10년 모아야 6억인데 한 10년 뒤쯤에 집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10년 뒤에는 이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가용 안에서 5억 있으면 6억 대출받아서 11억짜리 사시고 저축을 500에서 절반인 250으로 줄이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돼요. 당장 뭐 2년 3년 내에 뭐 또 다른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또 다시 금리 올리고 서울 부동산 1, 2년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지금 1, 2년 전에 내려갔던 부동산들 서울은 웬만하면 다 정거점 다 뚫었거든요. 10년치를 보면 내 집 한 채는 인플레이션 방어다. 그리고 돈 모아서 또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런 플랜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 감당이 되는 선 안에서는 무조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집을 산다. 맞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럼요. 네. 정약용이? 네. 내가 아는 그 다산 정약용 맞나? 네, 다산 정약용. 그 실학을 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도는 짤이 있어요. 한양을 벗어나지 마라. 우리 다산 선생님께서 그때도 그랬던 거죠. 진짜요? 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이거는 제 고객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뭐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양의 집값은 비싸다.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처럼 되겠다. 그런데 일본 가면 중심부는 도쿄, 오사카, 뭐 삿포로, 뭐 주요 도심들은 집값은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요. 근데 외곽만 죽어나지. 서울은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오른다. 네.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퇴 때까지 계속 물물 교환하셔야 된다. 돈 받다! 이제 신년 맞이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봐야 돼 하는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방법이 없어요? 내 집 마련 이런 거 할 수 없니? 할 수 있죠. 대신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코인, 주식, 부동산 3개밖에 없는데 내가 뭘 선택해서 남들 하는 것만큼 살 수 있겠는가.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아끼는 게 사실 좋습니다. 100만 원 수익 더 내는 것보다 100만 원 안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빠르고 내가 어느 정도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모았을 때 돈이 없다면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첫 번째 제 몸값 늘리는 거에 신경 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해서 이직을 하든 이직을 계속 여러 번 하면 직장인들이 연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 다녀서 자격증 커리어를 쌓아서 중견 대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100만 원 적금하던 사람이 2, 300 모을 수도 있는 거고 5천이든 1억이든 시드가 좀 생긴다면 저는 그 돈으로 재개발 빌라, 예정지를 살 수도 있고 재개발 빌라는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빠져서 내 집을 사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아 근데 이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모으면 일단 떨어질 가치는 없겠다. 어쨌든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이제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될 거고 그 만회를 해야 되는 방법이 아까 코인, 주식, 뭐 부동산이 있을 텐데 근데 뭐 PD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은 모아야 뭘 투자를 하든지 하지. 예를 들면 수익이 뭐 20% 난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 하면 20만 원 나는 건데 1000만 원이면 200이 나는 거고 1억을 넣으면 2000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서적에 매일 나오는 게 종잣돈을 모아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적금의 착시 현상이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1년이면 1200 모으죠. 그걸 4%짜리 적금에 넣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자 얼마 받을 것 같아요? 48만 원. 48만 원일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적금이라는 건 내 돈이 그 통장에 1년 동안 머물 때의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달에는 100만 원은 4%를 받아요. 1년 머무니까. 그럼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은 어때요? 우리가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얘가 11개월만 머물러요. 그럼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은 4%가 아니라 4% 곱하기 12분의 11만 받게 돼요. 그럼 마지막 달에는 100만 원은 4% 곱하기 12분의 1만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 적금에 넣으면 48만 원 받을 것 같지만 한 절반 받아. 24만 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주고라고 넣어봐야 1년에 24만 원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배 했다 치자. 그럼 얼마 받는 거야? 48만 원 받겠지. 그쵸. 5배 하면 얼마 받는 거야? 24 곱하기 120 받잖아. 자, 우리가 500만 원 적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근데 500만 원 적금 만약에 들면 1년 뒤에 이자로 받는 돈이 120이야. 근데 500만 원 적금 들기 어려워. 근데 120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0만 원 아낄 수 있잖아. 500 적금 든 거랑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테크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수익이 아니라 소비를 통제하는 거야. 내가 돈을 안 써서 최대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싶다? 완전 불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모으려면 포기를 해야 돼.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된다라면 그 쓰는 돈을 아껴야만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나는 항상 고객 만나면 일단은 아껴야 된다. 첫 번째는 소비를 통제하는 거다. 그 다음이 이제 재테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끼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안 변하면 계속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돈을 모아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솔루션만 제공하지 저는 그런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돈 받다! 적금 하세요, 선배님? 아, 나 적금도 많이 해. 오, 적금도 하세요? 왜냐하면 뭉치는 효과가 있지, 돈이.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쓰지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쉽게 안 써요. 그리고 뭐 경제에 많이 나오는 스노우볼 효과.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은 굴려봐야 10% 돼봐야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억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뭉치는 차원에서 나는 적금도 꼭 가입하라 그래.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일단 나는 무조건 적금하라 그래. 어떻게 하면 또 종잣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안정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미국 주식을 저는 하라고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도 하고 있고. 소액이라도? 네, 소액이라도. 저 때는 그 S&P 500 SPY가 쌌어요. 지금은 한 주당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도 하셔라.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씩 쌓이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 직접 내가 사고 팔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펀드들도 많아요. 액수가 작게 뭐 매달 30, 50, 100이든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아서 부동산을 사라. 부동산을 사라.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뭐 지금 말한 게 여러 가지 했지만 어느 한 가지에 몰빵하는 거는 좋지 않다. 내가 미래에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단 한 가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돈 받다! 코스피는 5천을 뚫었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는 오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금도 넣으시고 미국 주식도 넣으시고 달러로 돈을 모으는 것도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6년 돈 많이 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